안녕하세요. 서사벌초 4학년 여러분. 우리 과학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36페이지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는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서 38쪽 화석은 어디에 이용될까요?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석은 어디에 이용될까요?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나 다큐멘터리에서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본 적 있나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화석을 연구하고 화석을 발굴해서 복원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도대체 왜 화석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화석을 연구하면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요? 맞습니다.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먼저 화석을 통해서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옛날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옛날 살았던 생물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생물이 살았던 지역이나 그곳의 환경이 어땠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을 위해서 화석 연구자들은 화석을 연구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화석을 연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대체 왜 화석을 연구하는지, 화석이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동그라미 쳐볼게요.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나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나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화석을 연구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화석은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화석을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떠올릴 경험이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유용하게 이용되는지 한번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화석 4가지를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나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화석들을 통해 어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삼엽충 화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삼엽충 화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 친구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삼엽충은 바닷속에 살았대. 여러분 삼엽충이라는 이 곤충, 이 동물은 바닷속에 사는 동물이에요. 그러면 이 삼엽충 화석이 있는 곳은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발견된 곳은 물속이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석을 통해선 삼엽충 화석이 이렇게 생겼구나, 모양도 알 수가 있겠지만 이게 있었던 지역은 아마 바닷가나 물속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석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산호 화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산호가 무엇인지 아나요? 산호라는 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 모양으로 모여서 따뜻하고 얕은 바닷속 바위에 붙어 사는 동물을 이야기해요. 그럼 한번 이 산호를 볼게요.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모여 있고 주로 깊은 바다가 아니라 따뜻하고 얕은, 여러분들 하와이나 괌 같은 얕고 따뜻한 바닷속에 있는 동물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산호화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호화석이 있었던 곳은 아주 높고 추운 산 지역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산호화석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얕고 따뜻한 바다 지역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호화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 지역은 얕고 따뜻한 바다였겠구나 라는 것을 화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세 번째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옛날에 살았던 공룡이 발자국이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공룡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이 지층에 공룡 발자국이 있다는 뜻은 이 지층이 언제 생긴 것일까요?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층이 생긴 시기가 공룡이 살던 시기에 생겼던 지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석이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돼요? 라고 궁금했던 친구들은 이 네 번째 사진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석탄과 석유인데요. 여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말을 볼까요? 석탄이나 석유도 화석이라고 할 수 있어. 화석은 연료로 이용되기도 하는구나 라고 했네요. 모든 화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지층에 있는 화석들은 석탄과 석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화석을 잘 찾아보면 이곳에서 석탄과 석유가 나오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석이 포함된 그 지층을 찾으면 석탄과 석유를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화석이 이용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이 연료로도 이용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한 사실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지역이 어떤 데인지 알고 싶은 연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 연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39페이지입니다. 탐구 활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석을 이용하여 생물의 모습과 환경 알아보기. 여러분들 실험 관찰도 함께 피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18쪽. 실험 관찰 18쪽도 함께 펴볼게요. 우리가 해볼 것은 화석을 이용해서 생물의 모습과 환경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고사리 사진과 고사리 화석 표본,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사리 사진과 고사리 화석을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고사리 화석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 화석을 말하는 것이고 사진도 선생님이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관찰을 펴볼게요. 실험 관찰을 보면 이렇게 고사리 사진과 화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잠시 영상을 멈춤해 주세요. 다 써보았으면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어떤 것이 똑같나요? 그렇죠. 지금 이 모양은 고사리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에는 지금 입이 생긴 거나 줄기의 생김새는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고사리는 옛날에도 지금에도 이렇게 같은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렇죠. 이것은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고사리 색깔이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화석은 이 고사리가 오랜 시간이 거쳐서 이렇게 화석이 된 것이죠.
따라서 색깔이 원래의 색깔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점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실제 고사리 화석이 사진으로는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2번을 넘어가 볼까요?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석에 있는 고사리가 실제 살았던 지역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고사리는 지금과 똑같은 종류의 고사리가 옛날에도 살았다면 지금 고사리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옛날에 살았던 환경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찾나요? 라고 했는데 상상 말고 여러분들은 직접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검색해서 화석 속 고사리가 살았던 지역의 환경은 지금 고사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고사리가 옛날에 어떤 환경에 살았을지 지금 고사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똑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뭐 고사리 키우는 방법 아니면 고사리가 잘 자라는 환경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어떤 환경에 고사리가 옛날에도 살았었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는 동안 잠시 영상을 일시 멈춤하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찾아보았나요? 선생님이 찾아보기로는 고사리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나면 기온이 일단 춥지 않고 따뜻해야 돼요. 기온이 따뜻하고 그리고 건조한 곳보다는 좀 습한 곳, 습기가 많은 곳에서 현재 고사리는 잘 자랄 수 있다고 선생님은 찾았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 고사리가 화석 속에 있는 고사리가 살았던 환경 역시 이런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고사리가 살던 곳은 지금과 같이 기온이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갔는데 고사리 화석을 발견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은 옛날에 굉장히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화석을 통해서 옛날에 이 지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39쪽에 있는 교과서 글을 읽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화석을 이용하여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와 그리고 생활 모습, 그리고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당시 환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방금 고사리를 발견한 지역이 따뜻한 지역이었구나 라는 걸 짐작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화석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떤 화석은 지층이 쌓인 시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원료는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지층이 쌓인 시기는 예를 들어 그 화석, 어떤 지층에 공룡이 발견되었다. 공룡 화석이 발견된 지층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이것은 너무 옛날이나 너무 최근이 아니라 공룡이 있었던 시기에 지층이 쌓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석은 석탄, 석유와 같이도 이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실험 관찰 맨 밑에 보면 더 생각해볼 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실험 관찰 맨 밑에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18쪽 맨 밑에를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산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되었대요. 굉장히 독특하죠? 산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석 속 조개가 살던 당시 이곳의 자연환경은 어땠을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처음에 문장을 시작해주면 되냐면 일단 조개 화석은 어디에서 살았나요? 조개는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렇죠. 보통 물에서 살고 있죠. 물에서 살았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여러분들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채울 거예요. 이 화석 속 조개가 살던 당시 이곳이 어떤 자연환경이었는지는 문장을 이렇게 시작해 주세요. 이곳의 자연환경은 물에서 살았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환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채워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다 적어보았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개가 살았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발견됐다는 뜻은 이곳이 옛날에 어떤 곳이었다? 바다나 아니면 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수 같은 이렇게 어떤 것이든 물이 있었던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하면 잠시 멈춰서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개 화석이 있다는 것은 옛날에 물이었던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화석을 통해 또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화석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우리가 이 화석을 통해 어떤 것들을 알고 쓸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원래 했어야 했던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는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배운 공책에 잘 정리하고 학교에 와서 이 전차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를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